지금 그러니까 14세 미만은 촉법 소년으로 돼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몇 세예요? 만 12세 정도 됩니다. 12세. 지금 중학교 2학년까지 그러면 지금 촉법 소년 이렇게 돼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세 연령 하향에 대한 주장하는 분들의 논거 중에 하나는 중학교 1학년생이 약 13세이기 때문에 중학생부터는 그래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가져가도 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12세까지 2년을 내리자. 아니요, 13세 1년을 내리면 중학교 1학년도 그러면 촉법 소년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13세가 되면 중학생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그러니까 12세예요? 만 13세 네, 끝날 때까지니까. 네. 그럼 한 살을 내리면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됩니까? 것입니다. 다른 분들 어떠세요? 그게 그러니까 13세냐, 12세냐, 뭐 11세냐, 뭐 14세냐 이런 결단의 문제 같은데. 네. 그럼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의 좀 논거가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이게 제일 합리적인 선일 것 같은데. 대표님, 이게 통계 베이스로요. 그러니까 지금 14세 이하 중에서 몇 연령이 어떤 범죄를 이렇게 데이터를 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할 거라고 네, 그래서 데이터 생각이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소년 사범의 경우에 소년 보호 처분을 통해서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10세부터 19세까지 연령별 보호 처분 대상자를 분석을 해보면 14세, 15세, 16세, 14세 이상들이 약 15% 내외, 각 연령대가 15% 내용 여지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요. 13세도 그와 비슷한 15%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만 만 12세로 내려가면 약 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약 한 살 차이에서 약 3배 가량의 비율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중학생일 때하고 초등학생일 때 마인드가 다를 것 같아요. 당사자들의. 중학생이면 약간 뭔가 새로운 세계에 새로운 사람이 된 느낌이 들 수도 있죠. 환경도 다르죠. 마인드와 환경이 다르죠. 국제적인 상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OECD 회원국들은 12세부터 14세 정도, 그리고 각각 다 다릅니다. 그게 한 가지고, 최근에 각 나라들이 조금씩 그러니까 연령을 낮추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것은 낮추더라도 꼭 그 형량으로만 다루려고 하지 않고 꼭 함께 그 선도, 보호, 복지 이런 것들을 함께 해서 해나가려고 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선도 조치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하게 어쨌든 하고는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지는 약간 차치하고. 네. 근데 이게 결국은 뭐 누가 하더라도 결국은 감론들 막 갈 수밖에 없는데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님, 네. 저 성평등 가족부 장관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안 그래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관한 그 논의가 있어서 사실은 전 법무부에서 관련해서 저희가 함께 좀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늦게 저희가 토의 자료를 받아서 좀 준비가 늦었습니다만, 사실 지난 업무보고 이후에 저희가 청소년과 소년 사건 전문가들과 1차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지난 22년에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이후에 사회적으로 잠시 논의가 진행이 되다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봤던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청소년들이 그 당시에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반대 입장을 표현했다고 하는 이유 등으로 과거 3년 동안 청소년 정책이 사실상 실종됐던 것으로 전문가들에게 확인했습니다. 사실 성평등가족부가 성평등가족 청소년부로 이름을 개명하자는 안이 여러 건 발의될 정도로 저희가 청소년 정책에 대한 총괄 부처입니다. 그런데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담당 부처장으로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최근에 관련 자료를 찾다 보니까 특히 소년 사건 관련해서
그 아이 실패는 사회 실패라고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과연 우리가 이 연령 하향 문제를 이 자리에서 결정함에 있어서 사회 실패를 인정하기 위해 과연 우리가 아이를 정말 우리 사회가 소년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줬는지 먼저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지 저희가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향 논의 오늘 토의 이후에 한 상반기에 국민 공론화장을 통해서 전문가와 또 소년 사건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 담당자들 그리고 또 보호 관찰소에 계신 분들 여러 전문직에 있는 분들과 함께 저희가 심도 깊은 논의장이 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법무부에서 준비해 주셨던 안에 대해서 갑론을박하고 싶지는 않지만 실제로 소년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의 실효성으로 여기다 제안해 주셨던 내용 중에 보면은 법무부 소년범죄 종합대책 추진 내역 추진과 12개 중에 예방과 관련된 건 단 한 건이었습니다.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사업과 소년범죄 예방 적극 연계권 그 한 건만이 예방을 위한 활동이었고 나머지는 소년범에 대한 이후의 교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범죄 예방과 관련된 부분도 22년 3월부터 12월에 단년도 사업으로 환경 개선 사업만 하셨을 뿐이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요. 근데 법무부에서야 어쨌든 예방 사업은 법무부의 소관은 아니고 성평등 가족 청소년부 소관이니까 그랬겠죠. 예. 그건 어쨌든 성평등 가족 청소년부로 이름 바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괜찮은 생각인데. 네. 어쨌든 그건 성평등 가족부의 업무 소관이기도 하니까 좀 잘 검토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기 좀 그런데 목표 시간을 정하고 계속 논쟁하다 끝낼 수는 없으니까 한 달쯤 할까요? 한 달쯤? 한 달쯤? 2달 정도는 2달 정도? 2달 정도 그러면 후에 우리 결론을 내기로 하고 한 2달 사이에 관련 부처에서 좀 논쟁점도 좀 정리해보고 또 우리 국민들 의견도 좀 수렴해보고 그런 다음에 결론을 내기로 하죠. 어쨌든 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적 합의이니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평등 가족부에서 좀 주관을 해가지고 공론화를 한번 해보세요. 네. 그